두 번째 판례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많이 받았던 그런 상속인이 상속 과정에서 상속 포기를 할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산정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을 설치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의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에도 불구하고 시기나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인지를 알았는지를 묻지 않고 상속재산으로 포함시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논리는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한 증여가 1년 이전의 것이라도 상속재산에 산정이 되는 이유를 봤을 때 민법 유류분과 관련된 규정인 민법 제1118조에서 민법 제1008조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1008조에 따르면 증여 시점과 상관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의 증여분을 산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피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이 민법 제1008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류분과 관련해서 기존 민법 제1114조가 그대로 적용되고, 따라서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인이 생전 증여를 받은 그런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가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 증여가 상속 개시 전 1년 전에 행한 것이거나 아니면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의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만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이렇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례 취지를 봤을 때 이미 생전 증여를 많이 받은 그런 상속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염치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남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권리를 포기하는 편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남아있는 상속재산까지 자신의 몫을 주장하다가는 다른 형제들의 분노를 자극하여 유류분 소송으로 상당 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반대로 이를 깔끔하게 포기할 경우에는 유류분 소송에서 방어하기도 훨씬 유리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소개될 판례는 공동상속인이 과거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한 것을 증여로 보아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예를 들어 갑이 35억 원의 상속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원래 법정은 상속분대로라면은 아내인 을은 15억 원, 자녀인 병남과 정녀는 10억 원씩을 상속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아내인 을이 자신이 상속받을 수 있는 15억 원을 몫을 포기하고 이를 아들인 병남에 모두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경우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이건 을이 병남에게 15억 원을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을은 15억 원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이렇게 견해가 갈릴 수도 있겠죠.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에서는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해서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면서, 상속분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하여 재산적 이익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가 있던 것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이후 을이 사망할 때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상황이라면 을은 병남에게 15억 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반면 정녀에게는 전혀 상속재산을 남기지 않았던 것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정녀는 병남에게 이 15억 원의 4분의 1인 3억 7,500만 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이 판결은 2021년에 나온 것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유류분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모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유류분 제도와 관련된 몇 가지 판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최근 대법원 판결이 많이 있었던 그런 분야기도 하고, 이 부분이 다소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신 부분은 따로 연락을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